부동산 시황센터입니다.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강북 14개 구 아파트의 중위 매매 가격이 지난달 9억 원에 임박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했던 강북마저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9억 원이 넘는 실거래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하반기 공공임대, 공공분양,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2월까지 전국 총 7만 5,083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대문역 인근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 12구역 등 4개 지역이 도심 공공복합사업 후보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이들 지역에는 총 4,500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올해 사전 청약 첫 공급지구인 인천 계양 등에 대한 청약 접수 결과 약 4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 경쟁률은 평균 15.7대 1, 신혼 희망타운 경쟁률은 4.5대 1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에서 거래된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하 원룸의 평균 전세 보증금 가격이 1년 전보다 10% 가까이 오른 평균 1억 6,883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주요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의 집값이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강북 14개 구 아파트의 중위 매매 가격이 지난달 9억 원에 임박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했던 강북마저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9억 원이 넘는 실거래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웅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북권 아파트의 중위 매매 가격이 9억 원을 넘보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에 따르면 강북 14개 구 아파트의 중위 매매 가격은 지난달 8억 8천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8억 6,800여만 원에서 1.3%가량 올랐습니다. 강북권 아파트의 중위 매매 가격은 지난해 12월 처음 8억 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약 8개월 만에 8억 후반대로 상승한 겁니다. 이런 추이가 이어진다면 늦어도 다음 달 안에는 강북권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 9억 원을 넘길 전망입니다. 집값이 저렴한 지역이 다수 있는 강북에서도 시세의 중간값이 고가주택 기준선을 웃돌게 되는 겁니다. 강북권 외곽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9억 원을 넘은 실거래 사례가 있습니다. 노원구에서는 한화 꿈에 그린 전용 84제곱미터 매물이 지난달 9억 2천만 원에 매매됐습니다. 은평구 백련산 힐스테이트 2차 아파트의 전용 59제곱미터 매물은 9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서울 집값이 전체적으로 오르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실수요자가 강북 외곽 지역으로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에서는 집값이 9억 원을 넘을 경우 대출 규제가 강해집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 즉 LTV 규제가 9억 원 이하에는 40%로 적용되지만 9억 원 초과분부터는 20%로 줄어듭니다. 정부가 집값 고점론을 연일 설파하고 있지만 수급 불균형을 완화할 변수는 마땅치 않습니다. 9억 원 이하의 집을 찾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고민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김응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하반기 공공임대, 공공분양,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12월까지 전국 총 7만 5,083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하반기 공급 물량은 전년 대비 약 12,000호, 올해 상반기보다 약 5,000호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그간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한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2022년부터 전면 도입할 예정입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3080 플러스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나가면서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갈 예정이라며 다양한 특화 임대주택 등 수요자 맞춤형 공공주택도 지속 공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대문역 인근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 12구역 등 4개 지역이 도심 공공복합사업 후보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이들 지역에는 총 4,500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4일 발표한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6차 선도사업 후보지 4곳을 추가 선정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도심 공공복합사업 후보지는 서울 3곳, 울산 1곳 등 총 4곳으로 사업 유형은 역세권 1곳, 저층주거 3곳이며 이들 구역에는 사업 추진 시 약 4,500호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지역으로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대문역 남측 일대, 성북구 장위동 장위 12구역, 중구 신당동 약수역 인근 등이 해당되며 이날 발표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또한 총 56곳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국토부가 현재까지 발굴한 도심사업 후보지는 약 13만 5천호 규모로 이는 3080 플러스 주택 공급 방안에서 당초 계획한 올해 공급 목표인 4만 8,400호의 2.8배에 달합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아파트 가격 급등 속에서도 다른 지역 아파트를 사들이는 원정 매매가 여전히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업체 경제만렙이 한국부동산원의 매입자 거주지별 아파트 매매 현황을 살펴본 결과 올해 1월부터 6월 서울 거주자가 다른 지역 아파트를 거래한 양은 3만 2,42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3만 1,890건보다 많은 수준이며 2006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서울 거주자가 가장 많이 매입한 지역은 경기도로 19,641건으로 조사됐고 이어 인천이 3,723건, 강원 1,647건, 충남 1,489건, 충북 1,128건, 전북 1,058건 등의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서울 거주자의 다른 지역 아파트 매매 거래량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은 제주도이며 지난해 상반기 서울 거주자의 제주도 아파트 매입 건수는 82건이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164건으로 100%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사전 청약 첫 공급지구인 인천 계양, 남양주 진접이, 성남 복정일 등 3,955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 결과 약 4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공분양 특별공급 경쟁률은 평균 15.7대 1, 신혼 희망타운 당해 지역 우선 공급은 4.5대 1을 각각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천 계양 공공분양주택 전용 84제곱미터의 경우 24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최근 10년 내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사전 청약 시 11개의 단지를 동시에 공고했음에도 최근 5년 수도권 공공분양 특별공급 평균 경쟁률인 2.6대 1을 크게 상회했다며 이 중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하남 가밀지구 B-1단지 경쟁률인 26대 1과 유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높은 경쟁률은 수요자 입장을 고려할 때 3기 신도시에 대한 높은 기대감과 부담 가능한 저렴한 가격 등이 주된 이유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7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전주보다 0.01%포인트 확대된 0.16%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8월 첫째 주 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이처럼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에도 전세 시장마저 불안해지자 지난해와 올해 초 내 집 마련 기회를 놓친 2030 세대들을 중심으로 2차 패닉 바잉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107.6을 나타냈고 이는 지난 4월 둘째 주부터 16주 연속 기준점을 웃돌고 있습니다. 또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매입자 연령대별 현황을 보면 지난 5월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는 1,867건으로 4월 대비 30.6%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거래 비중 역시 30대가 36.7%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고
30대 이하로 범위를 넓혔을 경우 2030이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1%에 달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에서 거래된 전용 면적 30제곱미터 이하 원룸의 평균 전세 보증금 가격이 1년 전보다 10% 가까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월 서울에서 전세 거래된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택의 전세 보증금이 전용 30제곱미터 이하 기준으로 평균 1억 6,883만 원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 상승한 수치입니다. 평균 전세 보증금이 2억 원을 웃돈 자치구는 서초구와 강남구, 용산구, 강서구 등 4곳이었고 양천구와 송파구의 원룸 전세 보증금도 2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관계자에 따르면 임대인의 월세 선호 현상으로 전세 물건이 귀해진 데다 아파트 임대 시세가 오르면서 비아파트 임대 시세도 덩달아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부동산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어서 다양한 지표를 통해 부동산 시황을 살펴보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김흥렬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토마토 김흥렬 기자입니다. 지표를 토대로 부동산 시황의 흐름을 분석하는 위클리 부동산 시황입니다. 지난 한 주도 집값이 뛰었습니다. 자세한 수치 살펴보면서 시장 흐름 들여다보겠습니다. 8월 1주차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지난주보다 0.28% 올랐습니다. 오름세도 더 강해졌습니다. 전주 상승률은 0.27%였는데 이보다 0.01%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0.37% 뛰었습니다. 전주 0.36%보다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서울은 0.2% 올랐습니다. 서울도 상승 분위기가 더 짙어졌습니다. 전주의 상승률은 서울의 경우 0.18%였습니다. 서울 내 주요 자치구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노원구가 0.37% 뛰면서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상계동과 중계동, 월계동 구축 아파트 위주로 올랐습니다. 도봉구는 창동과 쌍문동 구축 단지 중심으로 올라 0.26% 상승했습니다. 중랑구도 면목동과 상봉동 위주로 0.21% 올랐습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인기 있는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매수세가 지속됐습니다. 송파구가 방이동과 풍납동, 장지동 위주로 오르면서 0.22% 뛰었습니다. 서초구는 서초동과 잠원동 재건축 방배동 위주로 0.2% 상승했습니다. 도곡동과 대치동에서 강세를 보인 강남구도 0.18% 올랐습니다. 강동구는 0.14% 상승했습니다. 고덕동과 암사동, 명일동 중심으로 올랐습니다. 관악구는 신림동과 봉천동을 중심으로 0.24% 상승했고요. 강서구는 마곡지구와 방화동, 가양동의 중저가 위주로 오르면서 0.22% 뛰었습니다. 여름 휴가철인데다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면서 거래 활동은 소폭 감소했지만 중저가 지역과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는 재건축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천과 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인천입니다. 인천은 0.37% 올랐습니다. 전주 상승률 0.39%보다 오름세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수구의 경우 0.51% 뛰었는데요. 개발사업 기대감이 있는 송도 신도시와 선악동 위주로 올랐습니다. 서구는 개발 호재가 있는 청라동과 신현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오르면서 0.45% 상승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는 0.47% 올라 오름폭이 확대됐습니다. 전주 상승률은 0.45%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군포시와 안양 동안구가 각각 0.85%, 0.76% 급등했습니다. GTX 교통 호재가 있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습니다. 안성시는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단지 위주로 수요 유입이 계속되면서 0.84% 상승했습니다. 지방아파트 가격은 0.2% 올랐습니다.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지방도 오름세가 강해졌습니다. 전주 지방아파트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0.19%였습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0.27% 올랐습니다. 대전 서구는 주거와 교육 환경이 양호한 갈마동, 복수동 위주로 0.36% 올랐습니다. 전국 기준으로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21% 올랐습니다.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승폭은 소폭이나마 둔화됐습니다. 전주 상승률은 0.22%였습니다. 수도권만 놓고 보면 0.28% 올라 전주와 상승폭이 같았습니다. 서울은 오히려 오름세가 더 강해졌습니다. 전주 상승률 0.16%에서 0.17%로 오름세가 소폭 커졌습니다. 강북권에서는 노원구가 0.21% 뛰었습니다. 상계동과 중계동, 하계동 구축단지 중심으로 올랐습니다. 은평구는 응암동과 수색동의 중소형 신축 중심으로 0.16% 올랐습니다. 성북구도 기름 뉴타운 위주로 0.15% 상승했습니다. 강남권에서도 전세가격 상승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송파구는 학군 수요가 있는 잠실동과 신천동 주요 단지 위주로 0.24% 올랐습니다. 서초구는 정비사업 이주 수요가 있는 반포동과 서초동, 잠원동 위주로 0.19% 상승했습니다. 강남구는 학군 수요가 있는 대치동 위주로 상승하며 0.13% 올랐습니다. 경기도 전세가격은 0.33% 상승했습니다. 안성시가 0.92% 급등했는데요. 저평가 인식이 있는 단지와 지역에서 매매 가격이 뛰면서 전세 가격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시흥시도 0.63% 뛰었습니다. 월곶동과 정왕동 구축단지 위주로 올랐습니다. 안양 동안구는 정비사업 이주 수요에 영향이 있는 호계동과 비산동 위주로 0.62% 상승했습니다.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이 오기도 전부터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임대차법과 장기간 이어지는 저금리, 다주택자 세금 강화 등으로 인한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이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제도적 보완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가을 전세난이 다시 불거질 우려가 큽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부동산 시황 이야기였습니다. 이번 주 주요 청약 정보를 확인하는 청약 캘린더 시간입니다. 오늘 김흥렬 기자와 함께 화제가 되는 청약단지 살펴보겠습니다. 김흥렬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쉬었습니다. 네, 주말에도 여전히 아직까지도 참 많이 덥고 습하기도 하죠. 어떻게 보내셨어요? 시원하게 보내셨습니까? 집에서 있는 게 에어컨 바람 그렇죠. 맞으면서. 네. 맞습니다. 가장 좋은 또 주말을 보내신 것 같은데 이렇게 또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8월의 청약 시장도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또 앞서서 뉴스에서도 전해드렸듯이 최근에 뭐 전세 시장마저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청약의 기회를 잡고자 하는 분들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어떤 지역으로 먼저 가볼까요? 네, 이번 주에는 지방에서 주목할 만한 단지들이 있습니다. 청약 잡수를 앞둔 곳부터 당첨자 발표까지 예정된 곳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청약 접수 단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남 남학 신도시에서 중흥그룹의 건설사 중흥토건이 남학 오룡지구 중흥 S클래스 에듀파크를 분양합니다. 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로만 구성됐고요. 총 543가구 규모입니다. 이 아파트는 남학 분기점과 서해안 남해안 고속도로 같은 광역도로망이 가깝습니다. 또 단지 앞 유치원을 비롯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등 전 연령대의 학군이 도보거리 곳곳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아울러 단지 인근으로 각종 상업시설과 공공청사가 조성될 계획입니다. 영산강이 가까워서 일부 세대에서는 조망도 가능하고요. 망모산이나 남창천, 수변공원 등 녹지공간도 다수 있습니다. 1순위 청약은 8월 10일입니다. 입주는 2024년 8월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남학 신도시는 총 면적 14.6제곱킬로미터로 조성되는데요. 약 4만 5천 가구, 인구수로는 15만 명을 품는 대규모 주거타운으로 만들어질 계획입니다. 2024년에 남학과 오감, 오룡지구의 1단계 개발이 완료됩니다.
오늘의 이제 첫 번째 청약 정보는 전라남도 무안군에 위치한 중흥 S클래스부터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음 지역 한번 넘어가 볼까요? 또 어떤 단지가 기다리고 있나요? 네, 이번에는 경북 구미입니다. 네. 네, 경북 구미에서는 이 푸르지오 센트럴파크가 분양에 돌입합니다. 네, 시공사는 대우건설이고요. 이 단지는 총 819가구입니다.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와 98제곱미터로 구성되는데요. 84제곱미터가 727가구로 가장 많고 98제곱미터는 92가구입니다. 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원호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는 약 1,075가구를 수용하는 규모로 만들어집니다. 인구수로는 약 2,795명입니다. 사업지구 중심부에는 인노천 생태하천이 흐르고 있고 동북 방향으로 돌성공원이 위치합니다. 인근의 구미 국가산업단지로 출퇴근하기도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구미 국가산단에는 삼성전자와 삼성 SDI, LG전자, LG디스플레이, LS전선, 코오롱 인더스트리 등 약 7만 9천 명의 근로자가 근무 중인 여러 기업체가 들어서 있습니다. 주변에 뭐 업무 단지도 워낙에 잘 갖춰져 있고 또 대형 건설사의 대단지 아파트다 보니까 내부 구조도 좀 궁금해지는데 한번 내부도 살펴볼까요? 네, 내부 구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단지 내부를 보면 전세대 포베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됐고요. 조망과 채광, 통풍을 극대화하는 남향 위주로 배치됩니다. 그리고 시공사 대우건설만의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인 5존 클린 에어 시스템도 도입됩니다. 이 시스템은 단지 입구와 지하 주차장, 동출입구, 엘리베이터, 세대 내부 동 5개 구역으로 나눠 구역별로 미세먼지 오염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줍니다. 또 이외에도 각 방의 온도를 설정할 수 있는 실별 온도 제어 시스템,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공동 현관 자동문을 열 수 있는 원패스 시스템이 적용되고요.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 센서식 절수기 싱크 수전, 절수형 양변기 등도 설치됩니다. 네, 경상북도 구미에 위치한 푸르지오 센트럴파크까지 살펴봤습니다. 뭐 트렌드도 놓치지 않았고 편의성까지 다 갖추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지역 한번 가보도록 하죠. 조금 올라올까요? 충청도에서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이번엔 충청남도에서 분양하는 단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충청남도 예산군 산교읍에서 내포 신도시 이지더원 3차 아파트가 공급됩니다. 내포 신도시에서 조성되는 이 아파트는 954가구로 조성됩니다. 전용 면적 73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로 지어집니다. 이보다 앞서 공급된 1단지 그리고 2단지와 함께 2,600여 가구의 브랜드 타운을 형성할 예정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는 내포 신도시는 충남 혁신도시로 지정된 곳입니다. 내포 신도시에는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 충남지방경찰청 등 행정타운이 형성돼 있습니다. 개발 소식도 다수 있는데요. 서해선 경부고속철도 연결 사업과 충청권 광역철도 3단계인 강경 계룡 구간이 국가계획에 최종 반영됐습니다. 두 노선이 연결돼서 서해선에도 KTX 열차가 운행하면 충남 홍성에서 서울까지 이동시간은 2시 48분으로 단축됩니다. 아울러 충남대 내포 캠퍼스 건립이 추진 중이고 수소 에너지 경제자유 특구도 지정됐습니다. 1순위 청약은 8월 11일이고요. 입주는 2024년 3월 예정입니다. 네, 확실히 이번 주에는 좀 지방에서 눈에 띄는 단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전라남도 남학신도시 그리고 경상북도 구미부터 충청남도 예산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청약 당첨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단지들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당첨자 발표 앞둔 단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에서 공급되는 양원역 금호 어울림 포레스트가 네, 오늘이죠. 오늘인가요? 네, 8월 네. 9일 네, 오늘입니다.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이 아파트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단지로 공급되는데요. 말 그대로 임대주택입니다. 의무 임대 기간이 8년이고 임대료 상승률은 연 5%로 제한됩니다. 가격도 주변 시세보다 최대 30%더 쌉니다. 이 단지는 전용 면적 69제곱미터와 84제곱미터로 구성되고 총 331가구 규모로 만들어집니다. 경의중앙선 6호선과 경춘선 신내역이 가깝고요. 특히 경의중앙선 양원역은 걸어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와 세종 포천고속도로, 신내 IC, 중랑 IC 등도 이용이 편리합니다. 그리고 면목선, GTX B노선 개발에 더해서
SH공사 본사 이전, 신내 역세권 개발, 신내 컴팩트시티 같은 개발 소식도 예고돼 있습니다. 계약은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됩니다. 입주는 올해 12월 예정돼 있습니다. 네. 아마 이제 저희 방송 끝나고 당첨자 발표가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또 마음 졸이면서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당첨되신 분들 미리 축하드립니다. 라는 인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지역으로 한번 가보죠. 경기도 의정부에서 이번에는 또 내일 당첨자 발표가 됩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네, 경기도 의정부에서 바로 내일 8월 11일 이안 메트로가 당첨자를 발표합니다. 네. 네, 이 아파트는 한 개동에 170가구 규모로 규모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8월 2일과 3일에 걸친 1순위 청약에서 순위 내 마감을 기록했습니다. 특별 공급을 제외한 일반 공급 물량 84가구에 총 890명이 찾아서 평균 경쟁률 10대 2를 올렸습니다. 이 단지는 전용 면적 67제곱미터와 68제곱미터, 69제곱미터로 조성됩니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의정부역과 간흥역, 경전철 의정부중앙역이 모두 가깝습니다. 의정부역에는 GTX 신호선도 들어설 예정인데요. 이 신호선이 완공되면 의정부역에서 강남구 삼성역까지 16분이면 이동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차량 이용 시에는 구리 포천 고속도로와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진입도 수월한 편입니다. 또 백화점과 시장이 인근에 있고요. 영화관과 먹거리 그리고 카페가 모여있는 의정부 로데오 거리도 도보 10분 거리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인근에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주거환경 개선도 예상됩니다. 이 도시개발 사업은 미군이 떠난 후 방치됐던 캠프 라과디아 부지에 공원과 주차장, 공공청사, 종합스포츠센터 등 도시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수도권에서 보기 드물게 전매 제한이 없는 단지이기도 하고요. 분양 즉시 분양권을 팔 수도 있습니다. 또 무상 옵션도 여러 제공되는데요.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 오븐, 냉장고 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주는 올해 12월 예정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김흥렬 기자와 함께 이번 주 주요 청약 정보들 확인해 봤습니다. 김흥렬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부동산 시황센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한 주도 시원한 한 주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시원한 뉴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